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첫 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왔는데 오늘 추 대표님 어때 방송 어떻습니까? 본인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이제 방송이 시작됐는데 직접 첫 회 참여도 하시고 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한번 믿으면 네, 쭉 끝까지. 믿는 사람이니까 네, 그 믿음을 배반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부 방송 제가 팟캐스트 전문가로서 네. 알찼다, 훌륭했다. 네. 오늘 갑수형만 말을 좀 줄이면. 나가죠. 그러면 순위 예측. 근데 첫 방송을 우리가 홍보를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저도 일단은 10위권 안. 아싸. 네, 10위권 안으로. 아니면 이동영 올 단두대. 알겠습니다. 자, 10위권 안으로. 자, 2부 이제 진행하겠는데요. 탄핵 이야기는 우리가 1부에서 쭉 했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든 스스로 내려오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 경선부터 이제 당내에서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선 국면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지도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내 잠룡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사실은 이 정치 국면으로까지 탄핵하자라는 이 결론까지 이르기까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 정치 지도자들은 불가피하게 서로 차별화를 하게 되고 아니면 또 그렇게 요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이 국정의 한 축으로서 또 책임은 있는 거지만 사실은 가장 큰 대업이라는 건 정권 교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가도에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 당을 통해서 서로 논의를 모아갑시다 해서 제가 이제 대선을 희망하는 분들을 아침 조찬 자리에 모셨어요. 네. 그래서 모신 자리에서 이제 당내 다양한 의견 그룹들의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면서 역시 한 분 한 분이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때로는 차별화도 필요하고 소신도 필요해서 자유스럽게 말씀은 하시되 당의 입장이 어떻다는 건 당 대표를 통해서 항상 귀를 열고 소통을 해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네. 근데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탄핵을 하든 60일 이내 선거는 똑같은 것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일반적인 선거하고 상당히 다르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거고. 그러면은 경선 준비도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의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로드맵 같은 게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원래는 다 돼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당은 당규상에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소통 창구가 좀 필요해서, 제가 역대 대표 중에 가장 많은 특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통합의 한 축이 대준 백의종군 하겠다고 한 김민석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였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백의종군 다 좋지만 정치 경험 있는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 특보들을 좀 이끌어 주라. 특보들은 우리 당내 현역 의원들도 있고 또 현역 의원들 중에는 대선 주자들의 의견을 전할 수 있는 또 대선 캠프에도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각 주자들의 대리인 겸 또 저와의 소통 창구도 돼야 돼서 그래서 그분들도 당대표의 특보로서도 역할을 하고 대선 주자들의 의견도 전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의견 조율을 이제 특보 단장을 통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럼 그런 지금 많은 워낙 우리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고 그렇죠. 국민들도 이렇게 될지 몰랐잖아요. 예. 저도 국회의원 때 일단 1년간은 학업에 충실하고 내년에 대선이 있을 테니까 그때 이걸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갑자기 하야하거나 탄핵 심판이 되면 2달 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걸 저희가 정교하게 돼 있지는 않죠. 근데 추 대표가 그 전당대회 통해서 대표가 될 때부터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경선을 공정하게 가져가고 최대한의 힘을 모아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서 대선에서 이겨서 정권 교체를 하자는 것이다. 우리 당의 그 핵심 이슈가 그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이 급변하더라도 가장 신속하게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요. 본래 계획 같으면 12월까지 이제 경선을 위한 각 캠프에서 한 명씩 와서 이제 경선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추 대표께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게 특보단을 구성하면서 그 안에 이제 각 대권 후보의 입장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당 생활이 얼마 안 됐어요. 5년밖에 안 됐는데 당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요. 어떤 때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답답할 때가. 그런데 만약에 60일 이내에 대선해야 된다. 그럼 정말 후다닥닥 해갖고 또 다 맞추는 게 당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예. 상황은 굉장히 가변적인데, 근데 이제 제가 언제나 그 언론 들여다볼 때 지지율 제일 많이 봅니다. 근데 민주당이 오늘까지 보면 추세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쭉 빠져서 빠진 거를 민주당이 먹지를 못하고 그냥 조금 올라간 거죠. 25% 하다가 32, 3% 정도니까 조금 그냥 그 반사적으로 좀 먹은 거지. 선생님, 네. 저희가요 20% 하다가 25%에서 5% 올라가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요. 25%가 저희 32%까지 됐잖아요. 그거는 정말 선생님 밖에서는 1, 2%가 웃겨도 저희 내부에서는 정말 너무 큰 겁니다. 왜 이렇게 간이 작으세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김광수 평론가처럼 아니 대통령 지지율도 5%까지 빠졌는데 왜 그걸 못 따먹느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은 크게 먹는 후보들이 대권도 잡고 당도 지배정당이 되더라 하는 그 체험이 있어요. 가령 문재인 대표 경우도 지금 20몇 %에서 거의 그냥 고착 상태거든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는 40, 50% 옛날 노무현 후보 시절에 한번 쫙 올라갔을 때처럼 한 50% 이상을 한 번쯤은 해야 되는데 아직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나 굉장히 이제 현재 결과를 민주당이 받아먹지 못한다 하는 사실이 안타까워요. 근데 도대체 이걸 뭐 기술로 풀어가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건데 다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싶어요. 나중에 대선 후보들이 물론 하겠지만 그 전에 새누리당하고 정권 교체가 생겨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도대체 어떤 세상이 오는 것이냐, 네네네. 무엇이 달라지느냐를 한 3개 정도의 간명한 슬로건으로 해서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 촛불 들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 나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하지만 그래서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는 방향을 못 찾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게 로드맵이어도 좋고 슬로건이어도 좋고 하여간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다. 예컨대 남북관계는 전면적 복원을 하려면 냉전을 우리가 또 갑자기 4년을 겪었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하면 8년 가까이 냉전 의식으로 회귀된 상태에서 이게 전격 돌아서려면 진짜 아마 무지하게 어려울 거예요. 하여튼 등등인데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배정당이 되고 집권을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뭔가 언명 이렇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파될 수 있는 거리를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이 사실은 그동안 쭉 해온 얘기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사실은 경제가 심리다 하는 것처럼 정치도 심리인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그 심리를 그러니까 어떤 든든한 울타리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정하게 후보 잘 뽑아서 이기는 후보 강한 후보를 내놔서 어떤 그 세파에 시달려도 그 후보로 대선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정당 지지도의 흐름을 쭉 보면은 당이 내분이 있을 때 지지도가 빠집니다. 그 당 내부는 외부에서 또 흔들어요. 그러면 또 좀 더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지도가 쭉 상승 기조를 유지할 때는 당 내분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최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1%, 2%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당이 특히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전통적 지지세였는데 그곳에 다른 당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계속 과도하게 공격을 당하는 면이 있어요. 그 지점에서 어떤 세상이 오느냐의 미래지향적인 것보다 전통 지지층이 받쳐주지 못해서 오는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만 제대로 돼도 저는 이미 10%는 우리가 올릴 수 있었던 것인데 통합이 미완이기 때문에 전통 지지층이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또 그게 당 안으로 전염이 돼서 당 안에서도 다른 그 제3지대가 있다는 식으로 아직도 아까 로열티 얘기하셨는데 당에 대한 확신을 당 내부가 갖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늘 아직도 저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상태이다. 그것만 해결이 돼도 이미 저는 후보이든 당이든 10% 지지는 훨씬 더 올라갔을 것이다. 이 정도 되면은 정당 지지가 한 38%는 올라갔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3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것이고 후보도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마침 당대표가 계시니까 네. 저처럼 이제 외부 사람이 민주당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딱 하나의 단어예요. 민주당이 현재 해야 될 시대적 과제가 뭘까 생각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안을 다 끌어담아서 하나로 모으면 격차 해소. 네, 네. 정말 이 차별화. 격차 해소라는 거는 거의 전 사회적인 지금 고통이에요, 고통. 여기에다 모든 걸 걸겠다. 경제 격차, 소득 격차들, 또 지역 격차들, 세대 격차들, 이 격차를 해소하는데 민주당이 적어도 집권 5년에 모든 걸 걸어보겠다. 그런 당이다. 이런 게 인식이 된다면 정말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추 대표께서 얘기한 뭐, 당 갈등 싸우면은 지지율은 떨어진다. 근데 뭐, 분탕 치셨던 분들 많이 나가셨잖아요.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보고 단결해서 잘 하는 될 것 같은데 그 얘기 중에 나왔습니다. 결국은 호남의 정통 지지층을 어떻게 이제 복원할 것인가. 지금 뭐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이 얘기를 먼저 꺼내면 뭐 벌써 집권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호남 특위를 만들어서 호남 특위. 네. 이제 호남에 좀 더 현역 의원들이 없는 그런 상황을 중앙당 차원에서 집중 지원을 통해서 해소를 하면서 이제 호남 정치력을 복원하는 과제가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건 다양한 방법이 될 텐데요. 승리 가능하다, 이기는 후보가 있다라는 그 정권 교체의 확신감이 생길 때 사실은 호남에 대한 지지도도 저는 변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길로 차근히 가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고 새누리당이 지금 오늘 남경필 지사하고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도 얘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상황을 보고 탈당할 것 같기도 하고 김무성 의원은 탄핵 그 발의하면 자신은 탄핵에 찍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이 이제 붕괴가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뭐 제3지대 국민의당 합칠 수도 있다. 정계 개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건 두 분은 어떻게 정계 개편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은 현역 의원이고 한 분은 현역 의원 아닙니다만 원외로서. 예. 저는 새누리당 DNA상 그 급격한 붕괴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이 정말 급격하게 붕괴하는 조건은 내가 새누리당 틀을 유지하면 다음 총선에서 다 떨어진다. 그런데 그 분포를 따져보면 새누리당의 기반이 경상북도, 그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에서 저희 당이 좀 선전했습니다만 여전히. 예. 그다음에 강원도. 그렇죠. 예, 거기는 뭐 그냥 새누리 이름으로 계속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지금 몇 방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나올 것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바뀌겠지만 어쨌든 1차 목표는 그 새누리당 비박이
교섭단체 구성하는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 상황에서 정말 새누리당 비박은 새가슴 같아요. 저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물론 예측하는 게 있고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있는데 방금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누리당 비박이 나오면 국민의당, 국민의당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제3지대가 만들어지면서 또 이렇게 민주당보다 다른 중간지대가 커지고 이래서 우리한테 불리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계속 나왔는데 그런 걸 보고 하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진짜 그걸 아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한테 되게 부끄러워하고 빚을 진 셈이거든요. 국정이 진공 상태가 만들었으니까 국민들 만나면 야당은 잘한 게 뭐 있냐 하는데 솔직히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든지 이 지금 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퇴진시키든지 탄핵을 하든지 해서 없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좀 진심을 가지고 하고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충분히 뭐 새누리당이 됐건 다른 당이 됐건 경쟁해서 집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요, 그런 자신감, 예. 저는요 진짜 물어볼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죠.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만 안철수 대표와 같이 일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그분이 제3지대로 다시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정계 개편을 할 뭐가 되시나요? 아니 근데 지금은 다른 당에 계시니까 근데 하여튼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 때는 어쨌거나 시대 정신을 많이 띄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안 대표도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추 대표님이 지금 당 대표를 하고 계시지만 정치판에 뛰어든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을 때는 아무리 천재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안 대표를 보면서 이 사람이 뭐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단한 천재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때는 어떤 소위 말하는 안철수 현상 때문에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항상 새누리당을 찍었던 사람들도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냐. 우리도 돕고 싶다.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안철수라는 이 개인의 뭐 천재성은 전혀 아니더라도 그 상징으로서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있다면 이 사람 경험이 없어도 성공할 수가 있다. 계속 소통만 된다면 뭐 법을 잘하는 사람은 그동안 한나라당 했던 사람도 법무장관을 할 것이고 경제를 잘하는 사람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 정신 같은 거는 사라졌고 한 사람이 정치인으로 남으셨으니까 뭐 잘해서 성공하시기를 지금 야권에 주자고 바라는 거죠. 성공하시길 바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당 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집권을 하라는 게 그러니까 훌륭한 정치인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런. 아니, 최민희 의원이 이제 뜬금없이 찰스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도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자면 네. 세상은 뭐 꼭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야권의 선명성 전투력이 요구되는 시점인 건 맞는데 다만 제가 이제 안타깝게 느끼는 건 진영 의원 같은 자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네, 네. 매체에 안 보이거든요. 네. 참 아쉽게 느껴지는데 네. 바로 지금 남경필, 뭐 김용태 이런 사람은요. 몰라요. 저는 조금 아는 사람들인데 밥 좀 먹어보고 양질의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이 남경필을 품을 수 있다면 그러면 뭔가 보여지는 지평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물론 또 열심히 또 이제 팟캐스트에 댓글 쓰는 분들은 이제 죽으라고 욕하겠지. 예. 김갑수 개소리 한다 또. 그 개소리 뭐 세상은 악마와 천사만 있는 줄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데 제가 추 대표님이면 네. 아무도 모르게 네. 원래 남경필과의 데이트 시간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네. 친한 얘기 해갖고. 찐한 얘기? 찐한 얘기도 좋고 그래서 끌어당겨 올 수 있으면 이게 민주당이 상징하는 이 외연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건 뭐 추 대표가 알아서 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분님이 아까 전에 뭐 미안하다 야당은 뭐 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또 야당이 없었으면 이만큼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 국회 때 벌써 배재정 의원, 최민희 의원, 안민석 의원이 벌써 이 다 예상하고 다 이런 얘기를 막 의혹을 끄집어냈었고요. 제가 최순실 몰카, 몰래카메라. 아, 참.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도 더민주의 교문위 의원들이 여러 번 했었지 않습니까? 네. 또 이게 만약에 지난번 총선에 여소야대가 안 됐으면 지금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야당이 10일은 아니어도 한 9일은 한 것 같고요.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지금 거리에 나가서 지금 며칠째입니까? 한 달쯤 계속 촛불을 들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날씨는 더 추워질 거고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야당이 굉장히 좀 할 일이 이제부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추미애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 거리에 나가 있는 국민들한테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뭐 격려도 좋고. 네. 그 길에서 늘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안으로 싹 가슴 속으로 들어옵니다. 저분들은 사실은 미소로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제가 쳐다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책무 때문에 좀 미안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력으로 이렇게 수렴되는데 정치인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국면에서는 너무 많은 그 상상을 하게 되면 이 좋은 기회가 정말 국민을 위한 세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의 크로스로드 십자가처럼 옆길로 셀 수도 있고 좋은 길로 이렇게 직진해서 잘 갈 수도 있는 건데 제발 옆길로 새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뿐인 거예요. 제 마음은. 내가 이게 까딱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제가 신정정치 한다 그랬는데 그게 막말이라고 막 보수 언론이 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신정정치라고 하지도 않고 무속정치 이렇게 막 무당정치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었어도 그렇죠. 그 후에. 지난번 제가 19일 집회 앞두고 사실은 그 후에 드러난 사실은 11대의 박사모들이 올라왔잖아요. 저는 그 박사모들이 자발적인 애국 시민으로서 그 시간에 봉사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그 앞에 어버이연합도 있었고 정경련이 뒷돈도 됐고 관제데모도 했고 거기에 탈북민도 합류했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결코 관제성이 배제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맞불 이 시위를 붙여놓고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그 믿을 만한 정보도 있었고 그런 염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1당 야당 대표로 국민을 거리에 나온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온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 회의에서 경고한다. 계엄령 선포 이런 상상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1야당 대표로 살 일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저를 난리치고 딱 고발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근데 비서실에서 계엄령이랑 그 영수회담 얘기 하지 말라는데 지금 본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하고 계세요. 계속해 주세요. 할 말은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 대한민국 미래의 설계는 주권자인 국민이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 가는 데는 집단 토론이 필요해요. 헌법까지 상상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치인의 얄팍한 약속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격차 해소를 해달라. 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 뭐 우리 사회 젊은 애들이 창업을 해봐도 젠트리피케이션 당하고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기득권 질서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혁명적 방식이 아니라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의 틀을 어떻게 변형시켜가지고 이걸 공정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주권자가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의 몫이 결코 아닌 거죠. 저는 이 과도 정권 또 이 과도기의 정치는 그렇게 정확하게 좌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 지키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뭐 내각제가 좋다, 이원 집정제가 좋다, 개헌해야 된다, 뭐 이걸 6개월 안에 해쳐야 된다 이런 게 정치권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이런 것을 힘을 가지고 먼저는 원래의 정치 스케줄대로 정권교체로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고 정권교체 그 모두를
모든 대선 주자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게끔 그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끔 그런 방책을 내놓고 아름다운 경쟁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순간에 자기 대권에 대한 욕심을 낼 사람도 아니고요. 또 제멋대로 야합을 하는 그런 개헌에 박수 쳐줄 길터줄 사람도 아닌 것이고요. 총리를 욕심낼 사람도 아닌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제1야당의 대표로서 민심에 부합하는 국민 주권을 찾아주는, 그래서 그런 크로스로드 속에서 정확하게 그 지점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추미애 대표께서 뭐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번에 대표로서 정권 교체를 하고 차차하게 도전 한번 하세요. 나중에 봅시다. 자, 그리고 사실은 뭐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발언 김빼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선점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못하는 거 아니야? 이 발언 때문에. 아니 이 작가님이 추 대표님 무슨 말씀하시면 일단 좋게 찬성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당에 들어오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갑수영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넘기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추 대표 발언하기 전에 김갑수영님께서 미리 이 얘기 한번 했었어요. 대선 있을까요?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방송에서 잘리고 그랬잖아요. 김 선생님이 그 최순실 같은 존재인가? 먼저 얘기한 거야. 최순실. 예. 근데 하여튼 이 논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보수 언론에서 막 공격하면 그게 잘하는 거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는 보수 언론도 박근혜가 갖고는 안 되겠다니까 막 공격하고 패키지로 반드시 문재인 갑니다. 반드시 묶어서 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보수 언론이 상징하는 최상위 기득권의 이익에 문재인이나 민주당은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또 가능성이 제일 높은 후보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걸 뒤집어 말하면 최상층 기득권하고 민주당의 유력 주자들은 이익이 굉장히 배치되는 관계다라는 게 입증되는 거죠. 우리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예컨대 추 대표님이 얼마나 근거를 갖고 있든 없든 계엄령을 한마디 던졌는데 하루 종일 그날 실검 1위를 했어요. 하루 종일이었어요. 저녁까지. 다음 날까지 계엄령이었어요. 이게 뭘까? 계엄령이 신기한 단어이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더 큰 건 뭐냐면 맞아. 저들은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들이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게 안에 사실은 조마조마하게 두려움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야당 대표가 탁 던지니까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수 언론들은 비난으로 또 젊은 네티즌들은 계엄령에 대해서 이것저것 채터링하는 걸로 뭐 하여튼 이렇게 크게 반응했다는 게 다 뭐냐 그거예요.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어버이 연합, 엄마 부대, 일베 또 뭐 있습니까? 박사모 다 합쳐봐요. 몇만이야. 다 합쳐봐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큰 시대의 흐름을 보니 이들은 미아예요. 지금 미아라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제가 추 대표님은 제가 특별히 여성을 좋아하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저를 개인적으로 모르시니까. 이 대화를 여절해야 잘 되는데 몇몇 그래도 사담을 나누는 친근한 여성 의원들이 있어요. 사적인 얘기를. 이번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미치겠다는 얘기를 한 골백 번 들었어요. 공격과 비난에 대해서. 뭘 말해도 비틀어서 공격하고 언론에서 비난하고 저쪽 진영에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내성이 안 생긴 거야. 그런데 이 민주당의 당대표나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돼서 유력 대선 주자 막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 세력들을 잘 보면 또 한 줌의 사람들이에요. 박사모든 일베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보수 언론은 속성이 어떤 방향이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좀 담대해져야 된다. 그리고 좀 이런 거 아니에요? 좀 과장되나? 뭐냐면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은요. 다 목숨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시대 교체 주역들을 보면 암살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수영 시베리아에서 30년 유형 생활도 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데. 제가요 잠깐 좀 열기를 빼기 위해서 아마 우리 방송이 나가면요 젠틀리피케이션이 실검 상위에 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엄령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실검 상위에 오른 거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재가.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하고 뭐를 재가했다. 그러니까 재가를 찾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지점이 오히려 좀 엄숙하게 느낀 건데 정말로 재가라는 단어를 찾아보는 어린 청소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가 1위 했어요, 1위. 네, 1위였어요, 재가가. 컨펌인데. 네. 제가 그 이경아들 글 올렸을 때 젊은 층에서 재밌다는 것도 저 파쇼의 끈아풀 같은 놈 이렇게 썼거든요. 파쇼가 뭔지를 못 들어본 친구들이 아주 그렇지. 많은 거예요. 어허. 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제가가 실감 올라왔길래 어떤 사람이 시집을 다시 갔나? 뭐 이런 아니 박근혜 멘탈이 유머하신 사실은 거예요? 네, 유명한 거예요. 박근혜 너무 멘탈이 썰렁했어. 파시스트란 말을 하고 싶은데 딱 부합하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못 쓰겠어. 아하, 네. 그래요. 또, 수 대표 얘기 중에 뭐 경선 관리 이야기 나왔고 후보들 이야기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 그 잠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큼 그 민주당에서 능력 있고 역동적인 사람들이 있었을까? 한번 봐봅시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던 경선에서 이인재 하나갑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또 민주당에서 이해찬, 유시민 뭐 이렇게 나왔지만은 손학규, 정동영 나왔습니다.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뭐 이렇게 너무 훌륭한 사람들. 김부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제가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게 너무 못하겠네. 불공정합니다. 불공정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름을 기억조차 못하면 갑자기 안 떠올랐습니다. 네. 할 때 이런 분들. 네. 김부겸 의원 죄송합니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신나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굴 찍지? 뭐 이렇게.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거 확실히 얘기해 줘야 돼요.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평가해 줘야 돼요. 처음에 2%. 이렇다가 오늘 마지막 여론조사 보니까 14.5%까지 올라가서 안철수 그 전 대표가 8점 몇 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당에서 인정도 해주고 왜 그런지를 좀 들여다보고 그래야 될 지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경선에서 이재명 시장이 진다면 그걸 또 흡수를 해야겠죠. 이재명 시장 지지하는 사람들. 예. 아니 같은 그 집안이라고 또 이재명 시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 대표님까지 그러십니까? 아닌데. 자, 공정한 사람입니다. 지금 어대문. 정청래 씨의 마음을 알 것 같다. 네네. 이게 뭐냐면 어디서 한 얘기를 또 하기가 민망한데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정청래 씨가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도 한 얘기하거든. 근데 지금 이 이동영 작가가 얘기한 우리 후보군들 말이에요. 민주당 후보군들 보면 이게 뭐 그 사람의 능력은 별개로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런데 능력은 별개로 정말 양질의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뛰쳐나가서 칼 꽂을 사람들이에요. 저쪽 새누리당하고 야합할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5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우린 재미있게 흥미롭게 보자. 이들은 다 패키지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구 선수 최종 주자 한 명 결정되면 나머지들은 선대위에서 같이 힘을 보탤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거의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패키지 내에서 서로 머리 누가 더 잘났고 누가 잘하나의 싸움을 우리는 좀 즐기자.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치열하게 싸웠는데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후유증을 봉합하는 것도 지도부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국민의 요구가 워낙 높기 때문에요. 그렇죠. 저는 거기서 감히 어느 누구도 일탈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치는 이번만이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치의 길은 지금 협조하면서 이 다음 또 이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또 자기 정치를 투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주매 대표가 첫 회니까 나오신 거고 다시 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네. 진짜 맞다. 시즌 1에 문 대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1등을 하면 다시 나오겠다. 그리고 1등을 한번 했어. 네. 근데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신 거네요. 안 나오셨어요. 어쨌든. 김부겸 빼고 문재인 디스하고 아무래도 이재명이란 뭐.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구만. 예. 갑자기 다음 말문이 막혀버렸는데. 자, 어쨌든 추 대표가 언제 또 나오실지 모르니까 어렵게 나온 거 우리 세 분께서 질문이라든가 또 할 말 또 뭐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 한 분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 김갑수 선생님부터. 그냥 김갑수 선생님이 다 하시는 게 왜냐하면 금태섭 대변인 했다가 잘못하면 그냥 아웃이고요. 진급을 위해서. 아니 뭐 회장님 앞에서 질문을 그렇죠. 어떻게? 네. 저는 또 지금 낙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심해져 있어가지고. 네. 자, 그럼 대표로 김갑수 평론가 하는 걸로. 추 대표님에 대한 질문을 하라는 질문을 거예요? 하든 제안을 하든. 네. 근데 뭐 다 잘하시니까 뭐. 엄마 갑자기 멍석 깔아드리니까 왜 그러세요? 따로 좀 뵐까요? 가끔 추 대표님 저랑 이제 같은 연배거든요. 그래요? 개띠 아니에요? 네. 제가 개띠예요. 아, 네. 우리가 운명의 장난으로 어떻게 따라왔으면 사귀었을 수도 있는. 뜨거포. 근데 네. 뭐 지기가 이제 당 대표, 국회의원 뭐 등등이지만 그거 이전에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끔 밤에 네. 좀 눈물 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네, 진짜 그래요. 네, 우리 근데- 고등학교 때 유신이었다가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갑자기 밤에 이렇게 늦게 잠이 깨 있는데 눈에 눈물이 핑 돌아요.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지금 그러시면서 학생들 눈물이 발언, 고이셨어요. 발언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몇 년 동안을 저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망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 이미 망했다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정말 이미 망했다. 근데 지금 희망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현안 질이라기보다도 본인이 한 당을 이끄는 게 아니라 한 시대를 지금 만드는 어쩌다 보니 주역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그 감회, 포부, 뭐 좀 그런 속마음을 듣고 싶어요. 어제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대전에 가서. 그런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앞에 어떤 카메라가 있었어요. 계속 비추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 순간에 내가 이 눈물을 감추지 못하면 저게 남아서 뭐라고 될까. 그래서 계속 눈을 깜빡깜빡했어요. 그러고 집에 왔는데 1시까지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막 숨이 멎을 것 같아서 어지간하면 내가 119를 부를까 생각했어요. 왜 그 숨이 멎을 뻔했냐면 바로 그 말씀. 그러니까 역사에 내가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돌덩이가 이 제 가슴을 막 누르는 것 같아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규칙해져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이게 다 작업이었어. 근데 그 몸 상태가, 이게 불규칙하게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차 타고 이동 중에도 생각에 잠기면. 그래서 막, 아까는 여기 오기 전까지, 뭐 누가 자꾸 들어와서 뭐 보고 하려고 그러면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이랬다고요. 힘듭니다. 그런 게 아무래도 뭐 없지 않아 있겠죠. 네. 대답이 됐습니까? 그럼요. 네, 잘 하셔야 되고 잘 하시고 계세요. 네. 두 분 이제 앞으로 오늘 첫 회 방송이었으니까 뭐 스페셜 게스트 두 분 나와서 이렇게 진행한 거고 앞으로 우리 셋이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첫 회 녹음하신 소감 또 앞으로 어떤 포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도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계셔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대변인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에서 입장을 대변하다 보면은 저 스스로 답답한 것도 많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김 선생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지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희 지지자들이 되게 좋아요. 그렇게 때로는 비판도 해주고 이해가 안 가면 야단도 치고 그럴 때 저희가 또 반박도 하고 때로는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저희도 성장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 대표님 보면 오래 정치하셨지만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또 제 생각하고 다를 때도 있는데 그 비판을 받아서 계속 성장하신다고 보고 저희 당도 그런다고 보고 이 자리가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모르시겠지만 또 엄청난 악플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이 많아요. 맞습니까? 네. 예, 그런 경험이 많겠네요. 네. 근데 오늘 금태섭 의원이랑 같이 처음 자리를 해보는데 역시 그쪽이다. 왜냐면 브레인은 많은 말을 안 해요. 네. 필요할 때 필요한 말만 해요. 저는 장비죠. 역시 장비. 자, 최민희 의원님. 저요? 네. 저는 이게 이제 정부로 치면 국정홍보 방송이라고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정홍보 방송인데 새누리당 방송이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야당이 입장이 다르다고 언론이 비난할 때마다 되게 웃긴다. 그럼 우리가 파시스트 정당인 줄 알았단 말인가. 모든 그 사안이 터졌을 때 저희 당이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로 얘기하면 저는 정말 그 당이 싫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입장은 다 달라야 되고 다만 이제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의견을 모아지면 일사불란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영 작가가 계시기 때문에 뭐 재미 부분은 저희가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저는 민주당 홍보 방송, 홍보 네네. 팟캐스트로 격조 높은 방송을 하도록 무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를 기다린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총선 직전에 사라졌으니까 지금 꽤 한 6, 7개월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많이 기다리셨던 우리 청취자분들께 대표로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에 어떤 분이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이 닫혔더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닫힌 게 아니고 보니까 그게 실명제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김갑수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서프라이즈 같은 이제 글로써 내 생각을 드러내던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부글부글 끓는 이 순간적인 번개 같은 생각을 빨리 전달하고 싶은 그런 빠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가 그런 이 민심을 수용도 하면서 또 그 속에서 담아진 것들을 우리 당이 좀 이렇게 성숙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광장에 있는 분들이 그 현장에서 말씀도 하시겠지만 또 이게 또 제2부 리그가 돼서 거기서 말씀 못 하신 것들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당의 뭐 따끔한 질책도 좋고요.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 주장도 좋고 아마 이 팟캐스트가 그렇게 활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반 시민들은 많이 초청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뭐 즐겁게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지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 EJ 안가에서 공개 녹음이 진행되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금태섭 대변인은 불참합니다. 일정이 있어서. 예, 미리 이게 안 돼 미리, 있어서 예. 그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그러니까 나오겠습니다. 금태섭 의원을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는 오지 마시고 다다음 주 오시기 다음 주 사람 없겠네 또. 자, 대신에 금태섭 의원 대신에 또 한 명을 또 긴급 하루 대타로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민주 현역 의원으로 한 명 섭외하도록 하고 갑수 형님은 우리가 언제나 필요할 때 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예비군이야. 그냥 필요할 때 써먹으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